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쿠팡의 블랙리스트. MBC 취재진은 그 실체를 취재를 벌여왔습니다. 먼저 쿠팡의 근로 환경 지금은 어떤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심야 근무를 해봤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곧바로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고가 따라옵니다. 개인 면담과 가이드,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등록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일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2개의 점선. 대구 1, 2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문건에 오른 사람은 16,450명입니다. MBC는 문건에 오른 인물 중 8,274명과 연락을 시도했고 이 중 2,805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명단에 오른 사실,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소위 회사에 찍힌 사람들이 명단에 오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잘린다니까요. 민원 제기라든가 건의사항 건의해갖고 연장 계약 되신 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쿠팡 측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공식 해명을 해왔습니다. PNG 리스트가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부인하던 쿠팡은 하루 만에 영업 기밀 자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남자가 데리고 때린 거지. 왜 맞았죠? 남자 같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내장 파열 때까지 맞아 죽겠어요. 역 바로 옆 쪽방촌 화장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문간에서 하루만 자고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들이 고민한 이유, 눈에 띌까봐 였다. 그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이유, 그나마 안전해서다. 지붕과 문이 있을 뿐 이곳도 만만치 않다. 모두가 자야 할 시간, 별별 사람들이 문을 열어댔다. 누님 좋은 데 가서 주무시지. 도움 다 줄게. 추위보다 불안함이 앞서 잠들 수 없는 이곳. KBS가 인터뷰한 여성 노숙인 20명 가운데 절반은 거리에서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순 없을까? 주부로 지내다가 폭행 등 가정 위기 때문에 거리로 밀려 나온 경우가 절반. 경제활동 경험이 없어 자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립을 도울 여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은 감소세. 하지만 여성 노숙인은 14% 늘어났고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 다목적 체육관. 이용료가 2시간에 28,000원 정도에 시설도 넓다 보니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주시 체육회장이 지인을 위해 미리 선점해두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취소하기는 했지만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를 위해 체육관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은 회장이 3개월 뒤에 예약까지 선점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선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체육회 회장은 지인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용협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신용카드 가입까지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받은 한 선거 홍보물.
체육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홍보물을 받은 직원은 모두 4명. 이들은 모두 체육회장의 강요로 지난해 9월 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체육회 직원들은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확인된 인원만 8명입니다. 카드 영업을 하고 있는 체육회 부회장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였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회장은 조합 가입을 권유했을 뿐이며 신용카드 발급도 부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도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끝자락, 평화로운 바깥 풍경과 달리 바닷속엔 칭칭 감긴 폐그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썩어가고 텅 빈 소라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덫입니다. 바닷속 폐어군은 해녀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어군은 44,000톤, 이 중 수거되는 양은 2만 톤에 불과합니다. 폐어구를 반환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통발어선 뿐입니다. 제주어선 1,900여 척 중 통발어선은 6척에 불과합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 한 마리. 그런데 꼬리에 몸 길이와 비슷한 긴 줄이 달려 있습니다. 낚싯줄이나 폐그물로 추정됩니다. 2달 넘게 그물에 감긴 채 힘겹게 제주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 종다리를 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작전이 펼쳐집니다. 주둥이부터 몸통 꼬리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제거한다 그래서 이게 다 제거됐다고 볼 수도 없고, 구조단은 남은 폐그물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거북이는 제주 모슬포 앞바다 16m 깊이에서 버려진 그물에 걸려있다 구조됐습니다. 거북이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먹었다가 온몸이 줄에 관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제주 바다에서 구조돼 치료기관으로 옮겨진 바다거북은 10마리가 넘습니다. 대부분 낚싯줄과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쓰다 버린 어구가 흉기가 되어 바닷속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국가재난주간방송사 KBS는 언론사 처음으로 대학 연구팀과 재난경험자의 심리 변화를 추적해 진단했습니다. 2020년 섬진강 수해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84명의 기록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난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난을 겪으며 악화된 건강은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재진과 연구팀이 주목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구호 활동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조사에서 섬진강 수해민과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은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물질적 보상을 꼽았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심리치료는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지원은 대체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값을 먼저 계산하는 지금의 재난구호 시스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재난 경험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구호활동 접근법이 달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2022년 자연재난으로 3터를 잃은 이재민은 57,400여 명. 하지만 그해 정부의 심리 지원은 1,9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이재민으로 분류되지 않은 재난 피해자가 많다는 걸 고려하면 실제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빈약한 재원 등이 지적되지만 전문가는 무엇보다 재난구호를 맡는 행안부와 복지부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구멍난 체계 속에서 재난의 속병은 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